은혜를 입으면 100배로 갚는 나라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이 메말라가는 형제의 나라를 살립니다. 한국이 움직이자 기적이 열렸다는데요. 메말라가는 형제의 나라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 남부의 작은 마을 길렐레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미리암 아일레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분필과 책들을 가방에 넣고 학교로 가요. 저의 이름인 미리암은 우리의 언어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교실 문을 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저는 10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지만 매일 나오는 아이들은 2~3명 뿐이에요. 빈 책상들이 슬프고 조용한 얼굴처럼 그녀를 바라보고 있어요. 학생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배우기 싫어서 학교를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몇 마일씩 걸어가며 물을 찾고 있어요. 가족들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깨끗한 물을 찾아서 말이에요. 길렐레에는 몇 달째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마을의 우물들은 사막의 마른 뼈처럼 말라버렸고, 예전에 마을 근처를 흐르던 작은 강은 이제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갈라지고 먼지투성이인 땅이 되어버렸어요. 8살밖에 안 된 아이들도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요. 빗물통을 들고 걷기 시작하고 때로는 병에 걸리지 않을 만한 물을 조금이라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걸어야 해요. 어제 수학 수업 시간에 9살 다니엘이 작은 손을 들었어요. 다니엘은 미리암이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 중 하나였고, 그녀를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들을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다니엘이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 자신의 차례가 아니지만 가족을 위해 물을 길러 가도 되는지 물었어요. 여동생 사라가 너무 목말라 해서 울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목구멍이 꽉 막힌 느낌이었지만 미리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밖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녀는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공책과 연필을 챙기는 모습을 지켜봤고, 그 아이가 며칠 동안은 학교에 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미리암은 텅 빈 교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고요함이 시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책상 위에 있는 오래된 흑백 사진을 바라봤어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그 사진을요. 사진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아주 똑바로 서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미리암과 똑같이 생긴 진지한 눈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바로 그녀의 할아버지인 테스파의 맨기스투였어요. 할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항상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불가에 앉아있을 때 할머니가 1951년에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먼 나라로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곳으로 갔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다가 영웅으로 돌아가셨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미리암은 대한민국이라는 그 먼 나라에 대해 자주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당시 도움을 주러 간 많은 에티오피아 군인들 중 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때로는 동화처럼 느껴졌어요. 그저 할머니에서 손녀로 전해진 기억들일 뿐이었어요. 메마르고 목마른 땅 위로 해가 지면서 미리암은 할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처럼 자신도 변화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속삭였어요. 이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그녀의 소원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그때는 거의 알지 못했어요. 어느 먼지가 많은 오후 미리암이 조용한 교실에 앉아 있는데 평소와 다른 소리를 들었어요. 큰 트럭 엔진 소리가 길렐레의 평화로운 정적을 깨뜨렸어요. 천둥 같은 소리였는데 점점 더 크고 더 크게 들려왔어요. 그날 교실에 남아있던 몇 명의 학생들이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커졌어요. 미리암도 아이들과 함께 창문으로 가서 보니 여러 대의 큰 흰색 차량들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옆면에 파란 글씨로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리암은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역사회가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었어요. 깨끗한 물을 찾거나 학교를 짓거나 식량을 기르는 일 같은 것들을 말이에요. 선두 트럭이 학교 바로 앞에 멈췄어요.
짧은 갈색 머리에 할머니를 닮은 친절한 눈을 가진 여성이 내렸어요. 곧 알게 되었지만 그분의 이름은 제시카 브라운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온 물 관련 엔지니어였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시카는 영어로 인사를 하며 문간과 창문에서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내다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미리암은 마을 이장님과 교장 선생님이 방문객들을 만나러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몸짓을 보니 마음이 슬퍼졌어요. 나쁜 소식을 기대하는 것처럼 걱정스러워 보였기 때문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미리암의 곁을 지나가면서 속삭였어요. 이런 약속들을 전에도 들어봤다고 다른 단체들이 여기 와서 사진을 찍고 보고서를 쓰고 그러고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고 다시는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미리암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희망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절망감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녀는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했고 꽤 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환영하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어요. 미리암은 제일 좋은 영어로 제시카에게 길렐레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초등학교 교사인 미리암 아일레라고 소개하며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물었어요. 제시카는 미리암이 영어를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을 듣고 얼굴이 밝아졌어요. 제시카가 설명하기를 그들은 이 지역사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 왔다고 했어요. 우물을 파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 공급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미리암은 제시카를 작은 학교로 안내했어요. 교실로 들어왔을 때 제시카의 눈이 교실 곳곳을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미리암의 책상 위에 무언가를 보고 멈춰 서서 바라봤어요. 제시카가 미리암의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을 가리키며 그 군복이 한국 전쟁 때 군인들이 입던 것과 똑같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가족분이 그 전쟁에 참전했는지 물었어요. 미리암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대한민국 여성이 한국 전쟁 군복을 보기만 하고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에 놀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테스파의 맨기스투라고 말하며 할머니가 항상 1951년에 한국에서 싸우다가 돌아가셨다고 하셨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었고 그냥 가족들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덧붙였어요. 제시카의 눈이 마치 묻혀있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흥미로 빛났어요. 자신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일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복무 기록을 공식적으로 찾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한번 시도해봐도 되는지 물었어요. 미리암은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어요. 가슴속에서 자라나는 따뜻한 희망의 불꽃말이었어요. 마을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깨끗한 물을 마침내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영웅적인 이야기에 대한 진실도 알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좋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 다음 몇 주간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어요. 한순간은 신나다가 다음 순간은 무서워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시카의 팀이 학교 운동장에 거대한 굴착 장비를 설치했어요. 그 기계들은 거대한 금속 괴물처럼 보였지만 지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소중한 물을 찾기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미리암의 학생들이 모여서 그 큰 기계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이들은 지역 언어로 신나게 떠들면서 가리키고 수백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얼마나 깊이 팔 것인지 그 물은 맛이 좋을지 언제 마실 수 있을지 물어봤어요. 아이들의 밝고 호기심 가득한 얼굴을 보니 희망이 생겼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이 흥미진진해할 무언가가 생긴 것이었어요. 한편 제시카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미리암의 할아버지 테스파의 맨기스투의 군 복무 기록에 대해 한국 정부에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제시카가 격려하는 미소를 지으며 이런 일들은 시간이 걸리지만 좋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듯이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을 때 비온 뒤 잡초처럼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미리암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끔찍한 상황을 발견했어요. 밤사이에 굴착 장비 일부가 도난당한 것이었어요. 도둑들이 교체해야 하는 비싼 부품들을 가져갔어요. 이것은 프로젝트가 몇 주 심지어 몇 달씩 지연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마음이 무거웠는데 더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니엘의 여동생인 어린 사라가 더러운 물을 마시고 심하게 아팠어요. 가족을 위해 물을 찾으러 학교를 떠나야 했던 미리암의 똑똑한 학생 다니엘의 여동생이었어요. 사라는 먼 곳에서 가져온 오염된 물을 마셨고 이제 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사라를 걸어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진료소까지 데려가야 했어요. 다니엘의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하루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마을의 일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한 화난 농부가 왜 이 외국인들은 학교만 도와주는지, 자신들의 집과 농작물 가족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미리암이 듣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의심스러운 말들을 속삭였어요. 아마 이 대한민국인들을 믿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고. 여기 왔던 마지막 단체가 큰 약속을 하고는 사라져버린 것을 기억해보라고 말했어요. 마을의 긴장감이 매일 더 짙어졌어요. 끌 수 없는 불에서 나는 연기처럼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공기 중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고 걱정스러운 얼굴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더욱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공사 현장 근처에서 작은 화재가 있었어요. 사고였는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낸 것인지는 아무도 증명할 수 없었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제시카가 미리암의 속을 뒤집어 놓는 전화를 받았어요. 서울에 있는 그녀의 상사들이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전화기를 통해 그들의 진지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상사들이 길렐레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제시카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누군가 미리암의 가슴을 주먹으로 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시카가 이 소식을 미리암과 나눴을 때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정말 애썼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제시카도 자신들을 떠날 것인지 물었어요. 제시카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떠나고 싶지는 않다고 했어요. 그녀의 친절한 눈에서 슬픔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전규칙을 따라야 하고 상황이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했어요. 그날 밤 미리암은 텅 빈 교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 고요함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자신과 너무나 닮은 진지한 눈을 가진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미리암은 할아버지의 사진에 속삭였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일이 어려워졌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계속 싸웠다고 말하며 지금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물었어요.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으로 앉아있을 때 어릴 때 할머니가 하시던 아름다운 말씀이 기억났어요. 딸은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이 빛난다고.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보던 달이 여기 에티오피아에서 미리암이 보는 달과 같은 달이라고 하셨어요. 달을 바라보면 어디에 있든 누구든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미리암은 창문 밖에 어두운 하늘에 떠있는 밝은 보름달을 바라봤어요. 검은 물에 떠있는 은색 동전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갑자기 번개가 그녀의 뇌를 치는 것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메아리치며 미리암은 잠에서 깼어요. 같은 달, 같은 연결, 미친 아이디어 같았지만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는 미친 아이디어야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굴착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제시카를 찾아가서 미리암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결심을 가지고 다가갔어요. 미리암이 제시카에게 조금 특별한 부탁을 하고 싶다며 비디오 메시지를 녹화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제시카가 당황스러워 보이며 비디오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낼 것인지 물었어요. 흥분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미리암이 설명했어요. 한국국제협력단에게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만약 할아버지가 정말로 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셨다면 아마 그들이 할아버지의 손녀와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어요. 제시카의 눈이 커지더니 천천히 미소가 얼굴에 번졌어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말했어요. 1시간 후 제시카는 학교 운동장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미리암의 뒤로는 말라버린 강과 말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빗물통들이 보였어요. 그녀의 손에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카메라 렌즈를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바로 바라보며 미리암이 말했어요.
자신의 이름은 미리암 아일레이고 테스파의 멘기스투의 손녀라고 소개했어요. 70년 전 할아버지는 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기 위해 에티오피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갔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설명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니 목소리가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날 자신의 마을 아이들은 깨끗한 물 한 컵을 찾기 위해 매일 몇 시간씩 걸어 다닌다고 말했어요. 몇몇 아이들은 더러운 물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몇몇 아이들은 가족의 생존을 위해 물을 찾느라 너무 바빠서 학교에 올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카메라가 할아버지의 진지하고 자랑스러운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자신은 자선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그들을 위해 한 희생을 기억하는지 묻고 있다고 했어요. 만약 기억한다면 이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과 교육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미리암이 끝마쳤을 때 제시카는 놀라움 같은 감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정말 용감하고 아름다웠다고 말했어요. 제시카는 즉시 그 비디오를 대한민국 대사관의 연락처들에게 보냈어요. 그들은 그날 바로 에티오피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어요. 기다림은 영원처럼 느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3일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시카가 노트북을 들고 흥분으로 빛나는 얼굴로 미리암의 교실로 뛰어왔어요. 제시카가 컴퓨터 화면을 열면서 미리암이 이것을 꼭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비디오가 한국 소셜미디어 웹사이트들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미리암의 마음을 노래하게 만드는 댓글들과 함께 어디든지 공유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도운 영웅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와 에티오피아가 우리와 함께 했으니 이제 우리가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댓글들이었어요. 대한민국 뉴스 프로그램들이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헤드라인은 한국 전쟁 에티오피아 영웅의 손녀 도움 요청이었어요. 곧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국가보훈처에서 미리암의 할아버지 테스파의 멘기스투의 군 복무 기록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그들의 물 프로젝트를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은 미리암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에게서 왔어요. 박 씨라는 한 대한민국의 노인분이 한국 전쟁 때 에티오피아 군인들과 함께 싸웠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손자의 컴퓨터에서 미리암의 비디오를 보셨는데 제시카가 말하길 그분이 비디오를 보시면서 주름진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했어요. 그분은 즉시 대한민국 참전용사회에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쟁 중에 에티오피아 군인들을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용감하고 친절했고 많은 한국인의 생명을 구했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단 일주일 만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의 기업들, 시민단체들, 그리고 개인 시민들이 길렐레의 물 프로젝트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의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았어요. 제시카가 노트북으로 대한민국 뉴스 보도를 보여줬을 때 미리암은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번역문을 읽으면서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시카가 미리암이 본 것 중 가장 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마침내 인정받고 있다고. 그리고 미리암의 용기 때문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미리암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고맙다고 할아버지께 달이 정말로 모든 사람을 연결해준다고 말했어요. 3개월 후 미리암은 마을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눈을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길렐레는 완전히 다른 곳처럼 보였어요. 한때 먼지와 마른 땅만 있던 곳에 이제는 반짝이는 태양광 펌프가 달린 아름다운 새 우물이 있었어요. 깨끗한 물이 가장 긴 건기에도 마을 전체에 서비스할 수 있는 큰 저장 탱크로 흘러들어갔어요. 하지만 가장 특별한 날은 대한민국에서 공식 방문객들이 도착했을 때였어요. 전체 대표단이 세계 저편에서 그들의 작은 마을까지 여행해 온 것이었어요. 그 그룹에는 보훈 관계자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 전쟁 참전용사 한 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참전용사가 바로 미리암의 비디오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박 씨였어요. 그분은 이제 89세였고 나무 지팡이를 짚고 걸으셨지만 눈은 밝고 또렷했어요. 그분을 기다리며 서 있는 미리암을 보셨을 때 그분의 눈이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찼어요.
통역사를 통해 그분이 미리암에게 하신 말씀은 그녀의 마음이 터질 것 같게 만들었어요. 미리암의 할아버지와 에티오피아 친구들이 1951년 전투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다고 하셨어요. 70년 동안 매일 그분들을 생각했으며 그분들의 희생을 세상에 상기시켜 주어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미리암도 자신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미리암이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기념식이 있었어요.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녀의 할아버지 테스파의 멘기스투를 한국 전쟁 영웅으로 인정한 것이었어요. 그분들은 미리암에게 반짝이는 메달과 할아버지의 복무를 기리는 아름다운 증서를 수여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마을 광장에 기념비도 세웠어요. 한국어와 에티오피아 언어인 아마라우 두 언어로 쓰인 글이 있었어요. 한 에티오피아 청년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마을의 미래를 지킵니다. 미리암은 그 글귀를 계속 읽고 또 읽으면서 풍선처럼 떠오를 것 같을 만큼 자랑스러웠어요. 물 프로젝트는 누구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물 외에도 이제 완전한 정수 시스템, 전기를 위한 태양광 패널, 그리고 학교와 보건소에 직접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들이 있었어요. 꿈에서나 볼 법한 일이었어요. 더러운 물 때문에 너무 아팠던 어린 사라는 이제 건강해져서 장밋빛 뺨과 밝은 미소로 학교에 다시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더 이상 물을 찾기 위해 수업을 빠질 필요가 없었어요. 미리암의 학생 10명 모두가 이제 빈물통 대신 책으로 가득 찬 가방을 메고 정기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마도 가장 멋진 변화는 마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였어요. 그들은 더 이상 외국인들을 의심이나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일할 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미리암은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한국어 구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자랑스럽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홀로라는 뜻이었어요. 큰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덧붙였는데 이것은 생크유라는 뜻이었어요. 제시카는 에티오피아에서의 임무를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미리암과 마을 전체에게 자매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녀는 작은 길렐레 초등학교와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의 학교들 사이에 자매학교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다음 날 수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미리암은 교실 창문 밖으로 은빛 등불처럼 어두운 하늘에 걸린 보름달을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이 생각났어요. 달은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이 빛난다고 하셨던 것이에요. 일기장을 열고 썼어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테스파의 멘기스투에게 70년 전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보셨던 그 달이 오늘 밤 자신들의 마을을 비추고 있다고 적었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은 잊히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먼 곳에서 하신 일 때문에 할아버지의 마을 아이들이 이제 깨끗한 물과 교육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썼어요. 할아버지의 손녀는 사랑과 친절이 바다를 건너고 시간을 통해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사람들 사이의 연결은 어떤 거리보다도 강하다고 적었어요. 이 글을 쓰면서 미리암은 미소를 지었어요.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박 씨가 그 아름다운 달을 바라보며 에티오피아 친구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이 마침내 완전한 원을 그렸다는 것을 기뻐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 말이에요. 미리암의 이야기는 가장 작은 친절의 행동도 세계를 가로질러 시간을 통해 퍼져나가는 파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그 도움이 얼마나 멀리 여행할지 또는 얼마나 많은 생명의 감동을 줄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도움이 가장 예상치 못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돌아와요. 달이 정말로 우리 모두를 연결해줘요.